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과의 양영빈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달 말에 1월 25일, 26일 FOMC 회의가 있었고요. 그거가 끝나자마자 아주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주 정도 있다가 지난주에 있었죠. 이 FOMC 미니츠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그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그걸 통해서 페드가 앞으로 이 페드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 그거에 덧붙여서 이 시장에서 또 제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존경한다 그럴까요? 저보다는 어린 분이지만은 미국의 졸탄 포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헝가리 출신이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요 분이 향후에 페드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봄으로써 현재 미국의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향후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봄으로써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간단하게 페드 미니츠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URL 제가 밑에 그 타임라인에 했으니까요. 한번 확인들 해 보시고요. 일단 FOMC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The staff provide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financial vulnerabilities of the US financial system as notable. 이게 뭐냐면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뭐 확연하게 높아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요즘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그 주식이 하루에 뭐 20 몇 퍼센트 이렇게 하락하고 현재 벌써 이 고점 대비 한 40% 정도 하락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큰 주식인데도 하루에 뭐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코인 쪽은 뭐 우리 너무나 이 변동성이 심한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 채권하고 주택이 아마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이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S&P 500 지수를 찝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Price to Earning Ratio니까 이게 우리 흔히 아는 퍼라는 거죠. 퍼가 높다. 다시 말하자면 S&P 지수가 매우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우 높다라는 얘기 뭡니까? 하락할 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했으니까 채권도 있겠죠.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채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또 많이 거래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채가 있는데요. 회사채에서 하이 일드 코퍼레이트 반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수익률 그 회사채니까 이 쉽게 말해서 정크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 등급의 좀 위험한 이 투기 등급의 그 회사채인데, 그렇다면은 위험한 투기 등급이라면은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비해서 이자율이 많이 높아야 되죠. 그걸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를 스프레드하고 익세스 론 프리미엄 대출을 받을 때 이 프리미엄이 붙는데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 등급 회사, 쉽게 얘기해서 채권이 굉장히 비싸다 또는 이자율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는 프라이스 투 렌트 레이쇼니까 가격 나누기 임대료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집값이 싸고 비싸고 그거를 보통 평가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값 대비 임대료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냐 그런 건데, 이게 또 높은 상태다. 그 얘기는 집값이 비싸다. 지금 뭐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안전자산은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비싼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해서도 특별히 또 얘기를 했는데요. 가격이 크게 오른 거 누구나 다 알죠.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non-financial leverage,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경제의 그 주체들을 이렇게 쭉 나누면은 금융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비금융 섹터, 보통 제조업이나 일반 가게를 의미하겠죠. 비금융 섹터의 레버리지가 notable, 이거 유의할 만하다 한 거에서 from notable to moderate, moderate니까 보통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레버리지가 예전에 높았는데 레버리지가 떨어졌다. 따라서 어떤 거냐면요. 어떤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이 부분이 충격으로부터 나름대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충격을 줘도 될 것 같다. 패드는 요거는 제가 이제 해석, 이게 패드의 속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FOMC 이제 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QE를 2008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2022년이니까 무려 거의 14년간 QE를 해온 거예요. 쭉. QE를 14년간 거의 15년 가깝게 해왔는데, 그런 QE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Financial imbalance, 금융 불균형을 일으켰다.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금융 자산의 이 자산에서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페드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금융 자산 불균형을 완화시키겠다. 금융 자산 불균형이 왜 일어났나요? 페드가 무한한 QE를 통해서 그 금융 자산 가격을 올렸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자산이 1,0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100억 있는 사람하고 동시에 자기 자산의 일정 예를 들어 10%, 20%라고 해보죠. 20%씩 금융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은, 동일한 비율로 투자를 했다면은 그 절대 금액은 차이는 나겠지만은 금융 자산이 전체 자기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변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못하죠. 대부분 소비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금융 불균형을 많이 이렇게 가속화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금융 불균형을 시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특히 위험 자산 쪽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암시하겠죠. 자기의 페드의 정책 방향이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또 아까 했던 얘기인 건데요. 그 가계와 비금융 회사들의 대차 대조표가 상태가 좋으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게 잘 버틸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금리 인상의 속도와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바뀐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을 때는 했던 그거를 보면은 그 시장의 그 금리로부터 특히 이게 이제 그 페드 펀드 퓨처스라고 그러죠. 페드 펀드 선물로부터 그 CME에서 어떤 이제 이 시장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서 이 예상 그 페드가 어느 정도 금리를 3월 16일인가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그걸 예측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여기가 한 94%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한 6%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요. 이게 또 많이 바뀌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 데이터만으로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다. 이 정도는 그냥 참고용인 거지. 이게 반드시 맞다 틀리다.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제 50 bps를 올린다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그 시장에서 나온 걸 갖고서 유추해 보면은 한 34%.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 25 bps를 올릴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 66%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왜 그 일본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왜 미국의 투자자들이 그 국채를 매입하려고 하는가? 실제 매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가진 중국 투자자들도 이거 상당히 매입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가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요. 한 10조 달러 정도까지 떨어진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벌써 이게 지금 얼마가 됐냐면 4조 4조 5천억 달러 이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최고로 많았을 때가 한 18조 정도 이 정도였다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에서 거래되는 채권들이 점차 제로 금리를 뚫고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변화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과거의 EFFR. 요거는 뭐냐면은 페드는 FFR이라고 해서 페드 펀드 레이트, 여기가 그거를 딱 그 페드가 그 FOMC에서 하는 거죠. 지금은 0에서 25 bps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월 15일, 16일에 이게 아마 25에서 50 bps로 지금 갈 거다 예상한 사람이 지금 이제 많아졌어요. 지난주만 해도 50에서 75 bps 이렇게 이 범위가 주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게 나스닥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과거를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미뤄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요 부분, 2000년대 우리 제일 좀 이 주식 시장이나 이런 이 증권 시장에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그때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더 큰 이렇게 쭉 상승을 했다가 그 당시 기술주들이 무려 한 90% 폭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나스닥 전체 지수를 봤어도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페드의 기준금리가 대략 4.75%에서 6.5%로 2% 상승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5%까지 상승했다. 그러니까 금리의 절대치보다도 그 이전에 어느 수준에서 있다가 어느 수준까지 갔느냐. 이 변화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아니라고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4.5 근처에서 6.5로 한 대략 4.75 근데 대략 1.75에서 2%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던 거, 그때 이 닷컴 버블이 2%도 안 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이렇게 그 폭락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닷컴 버블에서는 사실 수익이 나는 회사들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익 나는 실제 그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금융위기 때는 이제 페드가 그 나름대로 또 이
정상화를 한다고 해서 그 페드의 대차 대조표는 그대로 두고 저 이자만 올렸었죠. 그때는요. 그 이전에는요. 그래서 이자를 올리니까 이렇게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려 4.25% 이렇게 됐죠. 그럼 금융위기 때 제일 망가진 데는 어디예요? 예, 그 주택 그 모기지 시장이었죠. 그쪽이 2000년대 초반에는 테크 닷컴 뭐 지금 용어는 테크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때 2000 금융위기 때는 2008년 요때는 부동산이 그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은 팬데믹이라는 상당히 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기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게 딱 그 연관 관계를 갖는다 이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어쨌든 그 코로나 그때는 보면은 그때 2015년 후반부터 금리를 쭉 인상했었죠. 조금씩 찔끔 인상해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기준금리 0에서 2.5%를 인상했습니다. 이게 대략 2.5% 정도 인상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보면 그 또 코로나 영향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 직전에 보면은 이제 저게 있었죠. 그 2019년 9월 중순에 있었던 그 래프 시장 발작이 있었고 그게 한 6개월 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어마어마한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그런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어디 와 있나 이런 걸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